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 추구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화발 문장수 월출 장원봉 해서요. 화발 꽃이 피었다. 그죠? 어디에? 문장수. 문장이라고 하는 나무에 꽃이 피었네. 월출 장원봉. 달이 떴다. 어디에? 장원봉. 장원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떴다. 예요. 이 19절은요,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영광을 표현한 19절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시험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려서는 그 빨간 색연필로 맞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틀리면 짝대기를 그었지 않습니까? OCR 카드로, 기계로 점수를 매기기도 하죠. 그런데 옛날 과거 시험에는요, 수험생들이 종이에다가 시문을 적으면요, 시험관이 글자가 그 문장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 글자 위에 점을 똑 찍어주고, 또 문장이 19절이 좋으면 그 19절 위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춘향가의 이도령이 과거 시험장에 나가서 누런 털로 만든 오랑캐 붓으로 일필휘지해서 제일 먼저 시험관에게 시험지를 제출을 하니까 글자마다 자자비점이요, 구절마다 관주로다 해서 이도령의 글이 아주 뛰어나서 시험을 합격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요거 잠깐 보시면 자자비점 해서요. 자자, 글자마다 비점 해서 비는 비평할 비자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표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비점 하면 점으로 표시하다요. 퇴고라는 거 있죠? 퇴고. 그 가도가 시를 지으면서 문을 두드린다는 고자를 쓸까? 문을 미인다는 의미의 퇴자를 쓸까? 고민했다는 의미의 퇴고가 있죠? 그런 식으로 글자를 퇴자를 쓸까? 고자를 쓸까? 고민하듯이 그 글자를 문장 안에 아주 적당한 글자를 골라서 썼다 할 때는 상시관이 그 글자 위에 점을 똑 찍어줍니다. 붓으로. 그것을 비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자비점 하면은 시험지에 아주 점이 많은 거예요. 글자마다 그 문장에 딱 맞는 글자를 골라서 썼다는 의미의 그 점을 똑똑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국어관주 하면은 구절마다 관주. 이 관자는 꿰일관이에요. 공자님이 일이관지 충서이의 나의 뜻은 오직 충서일 뿐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꿰다는 의미인데요. 여기 구술주자가 들어가서 구술을 꿰다가 돼요. 시험지에 쓴 문장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동그라미를 많이 친 거예요. 그래서 구술을 마치 깬 것 같다 이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상시관이 채점을 하는데 글자마다 마음에 들으니까 똑똑똑똑 점을 쳐주고 또 구절도 다 마음에 드니까 거기다 동그라미를 계속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비점이요 구구관주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것을 아셔야 요 문장이 해석이 돼요. 화발 문장수 하면은요, 꽃이 피었어요. 어디에? 문장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문장, 글이죠, 글.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나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쓴 이 나무, 시험지에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점이 톡톡톡톡 지어져 있는 거예요. 혹은 동그라미가 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또 꽃이 핀 것 같다. 구슬을 깬 것 같다. 시문을 아주 잘 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화발 문장수로 표현한 것이죠. 화발 문장수 하니. 그러면 당연하게 합격이겠죠. 그 표현을 월출 장원봉이라고 했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나무, 이 종이에 막 꽃이 피었으니 당연하게 월출, 달이 떴다. 어디에? 장원급제죠. 장원이라고 하는 봉우리, 오르기 어려운 산봉우리. 장원급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봉우리 봉자를 쓴 겁니다. 산봉우리 위에 달이 떴어요. 이 달도 둥근 달이겠죠. 원이에요. 동그라미. 합격 통을 의미하는 월. 달이 오르기 어려운 장원이라고 하는 산봉우리, 장원봉에 떴다. 드디어 합격했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예. 예, 다음 19절입니다. 유색 황금눈 이화 백설향. 유색 버드나무 색깔은 황금 눈이요. 이화 백설향. 백꽃은 백설향이로다. 해서 버드나무 색이 황금처럼 곱고 백꽃은 흰눈처럼 향기롭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돼요. 보시면요. 유색, 버드나무 유자죠. 예, 버드나무 색깔은 황금 눈이 이제 아름답고 이쁘다는 의미가 있는데, 요 눈은요, 아주 이미지가 있는 이쁨이에요. 봄날에 버드나무가 막 싹이 튼 여리고 약한 그런 이쁨을 말해요. 그래서 버드나무 색이 황금처럼 곱고 라고 하면 안 돼요. 버드나무 색은 여리고 약한 황금색이에요. 그러니까 병아리색 같은 거예요. 황금은 노랗잖아요. 버드나무 색은 여린 황금색이고, 그리고 이화백설향 해서요. 흰눈이 향기로운가요? 아니죠. 백꽃이 향기로운 거예요. 해서 백꽃은 흰눈처럼 향기롭다 하면 안 돼요. 백꽃은 향기로운 흰눈 같다요. 버드나무 색이 여린 색이듯이 백꽃은 흰눈 같은데 어떤 흰눈 같으냐? 향기로운 흰눈 같다. 백꽃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봄날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설명했는데요. 요 시구절은 200의 궁중행락사라고 하는 이 10수 중에 두 번째 시에 나오는 19절이에요. 아시다시피 200은 43살 때 한림 공봉으로 궁궐에 벼슬살이를 하게 되죠. 예, 거기서 이제 당현종과 그 양귀비의 연애잔치에 이제 불려가곤 했는데, 이 하루는 당현종이 또 술이 잔뜩 취한 200을 부릅니다. 200을 불러서는 봄날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봄날에 맞는 율시를 지어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근데 이 200의 시의 특징은요, 엄격한 한시 작법에 맞춰서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도 잘 맞지 않고 자수 맞추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데 당현종이 시험을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율시를 지으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0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시를 10수나 지어냈다고 하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8수가 있는데, 오늘 읽으신 이 19절은 그 두 번째 시의 수연, 첫 번째 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의 봄날의 아름다운 시간적인 배경을 지금 요게 설명한 거예요. 요 시 전문을 나중에 다루겠고, 한글로 대략 한번 읽어보죠. 버드나무 빛깔은 여린 황금색 같고 백꽃은 향기로운 흰눈 같구나. 예, 요게 오늘 읽으신 거고요. 그 다음 화면이 옥로엔 물총새 둥지를 틀고 아름다운 궁궐엔 원앙이 모여있네. 기녀를 뽑아서 왕의 가마를 따르게 하니 노랫소리 침소에서 들리는구나. 궁중에서 그 누가 첫 번째일까? 소양전에 계시는 비연이로다 해서요. 요 시는 이 궁궐 안에 아름다운 미녀들이 많고도 많지만 그 중에서 양귀비가 최고구나 라고 하는 양귀비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연은요, 한나라 때 성제가 매우 총애했던 조비연이라고 그 왕후를 빗대서 양귀비를 칭송한 시예요. 어쨌든 이 19절은요, 시간적인 배경이 수연이 되겠고요. 두 번째 화면은 그 모여서 연애 잔치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 세 번째 화면은 당현종과 양귀비와 노는 모습이고, 이 마지막에 양귀비 찬양하는 19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유색 황금눈, 버드나무 색은 여린 황금색이고
이화 백설향, 백꽃은 향기로운 흰 눈 같구나. 그죠? 예. 그래서 봄날의 아름다운 정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연 보시죠. 녹수 구전경, 청송 학후병 해서요. 이 시도 이 작가가 이렇게 썼을 때에는 단순히 그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만을 묘사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작가가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겠지만 작가를 알 수가 없고 이 앞뒤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보여주는 글귀로 해석하는 것에 그치겠습니다. 예, 읽어보시면요. 녹수, 예, 녹수, 초록 녹자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푸른 물 그러죠. 예, 초록색 물, 초록색 바다 위에 그런 돌이 있죠. 녹수예요. 장녹수. 예, 녹자. 요 녹자는요, 왼쪽에 실사변이고, 오른쪽에 위에가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비틀어 짜는 모양이고, 아래에는 물수자예요. 그래서 요 녹자는 나무의 수액을 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수액을 이 실에다가 염색했을 때 나오는 녹색이에요. 예, 어쨌든 그 녹수는 예, 구전, 갈매기 구자, 앞전자죠. 예, 갈매기 앞에 경, 거울이고 무슨 뜻일까요? 이 갈매기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면 그 밑에 그 맑은 강물이나 바닷물이 갈매기 날아가는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것을 표현해서 이 녹수를 거울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바닷물은 갈매기 앞에 있는 거울이다. 예.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니까 예, 거울이다. 그리고 청송 학후병 해서요. 청송. 그것도 푸른 소나무죠. 그래서 한글로 하면은 그저 푸른 물, 푸른 소나무에서요. 이 푸르다는 이 청자와 녹자가 정확한 색깔을 알기 어려워요. 요 청자는 위에 날생자에 아래 요 원자 같이 생긴 것은 우물정자입니다. 그래서 우물가나 물가에 생기는 풀 색깔이에요. 소나무 송자. 이 나무 중에 유일하게 벼슬이 있는 소나무죠. 나무 목변에 공자죠. 예, 소나무예요. 그래서 푸른 소나무는 새 학이죠. 디후. 학 뒤에 병풍병이죠. 그래서 이 학이 낮에는 다 어디 갔다가 저녁이면 소나무로 다 돌아와요. 예. 소나무는 학의 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나무는 마치도 학을 둘러싸고 있는 병풍 같다 해서 이 소나무를 병풍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갈매기 앞에 거울이라든가 학 뒤에 병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어예요. 거울은 비추어주는 사물이고 병풍은 가려주거나 뒷배가 되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 녹수도 그렇고, 그래서, 요 시를 지을 때의 정치적인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배경 같은 거, 그 인물로 보면은 얼마든지 재미있는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글깨나 짓고, 시깨나 짓는 사람들은 다 사대부들이죠. 공부깨나 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글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천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들키지 않게 글을 쓰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요 19절 역시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에 붙여야겠습니다. 다시 해보면요. 녹수, 초록색 물은 구전, 갈매기 앞의 거울이고 청송, 푸른 소나무는 학후, 학 뒤의 병풍이다. 다음 년이요. 우마, 창포도, 풍소, 양유발. 그래서요. 읽어보면요. 비는 칼같이 생긴 창포 잎을 갈고 바람은 머리카락 같은 버드나무 가지를 빗질하네 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요게 창포 잎이라고 하네요. 창포 잎이 칼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마 하면요. 이 비가
비가 막 이렇게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 것이 마치도 이 칼을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돌에다가 칼 갈 때 물질을 하면서 이렇게 갈잖아요. 네, 그래서 비가 칼같이 생긴 창포를 간다. 예요. 보시면 비우자에 갈 마자죠. 예, 비우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모양을 형상한 자예요. 그리고 요 마자를 파자에 보면 위에 있는 게 삼배할 때 삼 마자고요. 요 아래는 돌석자가 있죠. 그래서 삼을요, 삼배의 실로 만들려면 먼저 쪄서 그 그늘에다가 이렇게 쭉 말린대요. 그래서 말린 다음에 그것을 돌로 문질러서 으깨서 이렇게 가늘게 실처럼 만들어서 삼배로 쓴답니다. 그래서 요 삼마자에다가 돌석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지른다는 것이 이제 간다는 의미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간다. 예, 뭘 갈아요? 예, 칼도. 칼같이 생긴 창포. 이 창포는 둘 다 풀초변이 들어갔죠? 예, 창포 창자에 부들 포자예요. 다 풀 이름이죠. 뜻은 이 풀초고 발음을 요 번창할 창자, 포구 포자에서 이게 물가에서 나는 풀이라는 의미죠. 예, 개포자예요. 그래서 요 아래 발음으로 사용되고 뜻은 위에 풀초변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칼같이 생긴 창포 잎사귀가 이 비방울을 맞으면서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도 숫돌에 칼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봄비가 내리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풍소, 양유발, 풍소, 바람풍이죠. 예, 소자는 머리빗 소자예요. 보면 나무 목자에다가 흐릴 유자의 합자죠. 옛날에 빗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 목변이 들어갔고, 그리고 빗 모양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명사로는 빗 소자고 동사로는 빗질하다예요. 그래서 풍소하면 바람이 빗질한다. 무엇을? 양유발이에요. 여기 버드나무 가지예요. 버드나무 가지가 마치도 머리카락 같잖아요. 그래서 발은 털럭발, 머리카락발이에요. 이발소 그러죠. 예, 발자를 보시면 위에 자가 늘어질 표자입니다. 머리카락 같이 늘어진 모양을 이렇게, 예, 그리고 아래는 개가 달리는 모양으로 만든 글자라고 하는데 이걸 발음으로 했고 위에 표자는 뜻으로 썼습니다. 어쨌든 머리카락을 빗질한다. 어떤 머리카락? 머리카락 같은 양류, 버드나무 양, 버드나무류. 머리카락 같이 생긴 버드나무를 이 바람이 빗질을 한다는 거예요. 예. 양류를 보시면요. 둘 다 나무 목변이죠. 근데 이 양자는 나무목 옆에 요 역자 있죠. 이 역자는 위에 햇빛 해고요. 아래는 햇빛이 이렇게 쫙쫙 내리치는 모양입니다. 햇빛이 이 버드나무에 이 가지가지 사이로 햇빛이 쫙 내리 비치는 모양으로 이 양자를 만든 거고요. 요 유자는 나무 목변에다가, 나무니까 나무 목변에다가 요 토끼묘자인데 이 토끼묘자는 마찬가지로 이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진 모양, 요 모양자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양, 버드나무 유죠. 그래서 풍소, 바람은 빗질한다. 무엇을? 머리카락 같이 생긴 버드나무 가지를 빗질하네. 그래서 봄날에 봄바람이 버드나무에 살랑살랑 부는 모양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전체 해보시면 우마 창포도, 비는 칼같이 생긴 창포잎을 갈고, 풍소 양유발, 바람은 머리카락 같은 버드나무 가지를 빗질하네. 그죠? 자연 현상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다음 시 보시겠습니다. 부경 창해거 노할 청산래. 부경 창해거. 오리는 푸른 바다를 갈며 가고, 노할 청산래. 백로는 푸른 산을 가르며 오네입니다. 앞부 보시면 부경겠죠. 오리부예요. 오리부를 파자해 보면 위에가 세 조자죠. 밑에는 안석괴예요. 요 안석괴는
안석이라는 뜻과 달리 이 깃털이 짧은 새 종류가 나는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근데 꼭 오리가 날아가기보다 오리가 뒤뚱거리고 가는 모습 같아요. 어쨌든 오리 부자예요. 그리고 경자는 밭갈경입니다. 그래서 오리가 밭을 간다예요. 예. 어디를? 창해, 푸를 창자, 바다 해자, 갈 것자죠. 푸른 바다를 오리가 밭을 갈면서 간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도 사진을 보시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농사를 잘 모르는데 봄에 모내기를 하면은 썰매질을 한다고 합니다. 예, 요것이 가래라고 하는 거래요. 예, 그때 이 가래라고 하는 농기구를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이제 흙을 가르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갈아놓은 걸 그거를 이제 요걸로 편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오리가 밭을 간다고 했을까요? 예, 그 오리 그 발이 물갈퀴가 있잖아요. 물을 가르면서 가는 그 물갈퀴, 그것이 마치도 그 땅을 가는 가래 같은 그런 모양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오리가 푸른 바다를 헤엄치는데 그 발 놀리는 모습이 마치 봄에 썰매질을 하는 것 같은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할 청산대 해서 백로노자죠. 세조자고 요 위에는 길 노자잖아요. 그래서 백로가 갈을 할이죠. 벨할. 백로가 가르다. 무엇을? 청산래. 백로는 청산을 가르면서 온다. 있죠. 그래서 요 세조자에다가 길 노자를 넣었잖아요. 이 백로는 길을 알고 오는 것인지. 예, 제가 사진을 골라봤는데 마치도 이 백로가 산을 위아래를 나누듯이 가르면서, 그래서 길로자를 넣은 게 어쨌든 그 백로가 이 청산을 푸른 산을 이렇게 가르면서, 예, 가로로 이렇게 가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다시 전체 해보면요. 부경창해거 해서 오리는 푸른 바다를 갈면서 가고, 노할 청산래 해서 백로는 청산을 가르면서 온다. 그죠? 예. 갈 것자가 있죠? 오리는 겨우내에 들어앉아 있다가 이제 봄이 돼서 그 물가로 나가는 모습을 밭을 갈러 나가고, 백로는 따뜻한 곳 봄을 찾아서 오고, 그리고 물과 산을 댔고 했고요. 이렇게 자연의 한 현상을 새의 움직임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화홍, 황봉묘, 초록, 백마시. 예, 화홍, 꽃화, 붉을홍, 꽃이 붉으니. 여기서 꽃이 붉다는 것은 이제 꽃이 활짝 피었다는 걸 말하겠죠. 황봉묘 해서 누를 벌봉 해서 누런 벌이, 이거 요자는요, 시끄러울 요자인데, 벌이 시끄럽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꽃이 많으면 꿀도 머금고 있겠고 하니까 이 벌들이 그 꿀 따먹으려고 이제 몰려들으니까 그 날갯짓이 요란하겠죠. 벌들이 막 윙윙거리잖아요. 예, 그 소리를 료라고 했습니다. 이 료자를 파자에 보면요. 위에가 싸울투예요. 이 싸울투자의 모양은 서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싸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는요. 저자 시장 시자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막 악다구니를 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양의 시끄러울 요자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꽃이 아주 붉게 핀 봄이 되니 그 누런 벌들이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초록 백마시 해서요. 그 봄에 온 들판에 이 초록색 풀이 돋아나면은 말을 이제 방목을 할 텐데 이 말들이 몰려들어서 풀 뜯어 먹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시면요. 초록. 풀초자죠. 그리고 초록색 록자고 그래서 푸르니 봄이라는 거죠. 풀이 푸르니 백마 흰말이 시
이 시자가 울시인데요. 애처롭게 운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노래할 시자도 됩니다. 그래서 봄에 온 들판이 초록색으로 막 물들어 있으니까 이 백마가 이 말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아서 우는, 좋아서 히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19절 역시 봄의 그 현상을 표현한 시죠. 마이동풍이라는 사자성어 있죠. 요게 그 마이동풍과 의미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마이동풍은 말기의 동풍이다. 들은 척은 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버리는 것을 마이동풍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이 말이 이 봄에 온 들판에 난 초록색 풀들을 뜯어먹느라고 한겨울을 지나서 그 동풍, 그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고 풀 뜯어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초록 백마시가. 예. 그 마이동풍이 요 뜻이에요. 예. 말이 좋아서 시, 운다, 노래한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요. 화홍 황봉료. 예. 꽃이 붉으니 누런 벌이 윙윙거리고 초록 백마시. 풀이 푸르니 백마가 우네. 온 세상이 아주 붉고 푸르고, 예, 먹을 것도 많고 봄잔치와 같은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서 김인우 선생이 이렇게 칠언시로 옮겼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화홍 소원 황봉료 초록 장제 백마시 해서요. 요 앞에 구에는 이 소원 작은 정원이라는 시어를 넣고 뒤에는 장제에서 긴 언덕, 긴 뚝이라는 장소가 되는 두 자를 넣어서 칠언시로 만들었죠. 해보면 화홍소원, 꽃이 만발한 작은 정원에 누런 벌이 밍밍거리고 초록 장제, 푸른 풀이 돋아난 긴 뚝에는 백마가 울고 있네 해서 추운 겨울이 지난 그 봄의 그 따뜻함,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산우 야명죽 초충 추입상. 산우, 산비죠. 예, 산비. 밤야, 명죽, 울명자에 대나무 죽자 해서요. 예, 밤이 되니 산비가 대나무를 울리고, 이 대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소리가 희한하고 또 가랑비가 조금 내려도 여러 희한한 소리를 내곤 하는데 그 소리는 그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밤에 비를 맞으며 내는 이 대나무 소리가 그렇게 즐겁고 좋은 소리는 아니겠죠. 뭔가 흐느끼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밤이고 그리고 또 가을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죠. 초충, 풀초, 벌레충 해서 풀벌레는 추, 가을에 입상, 들잎, 평상상 해서 침대, 침상 밑으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가을밤에 풀벌레가 이제 또 우는 소리를 들으면은 왠지 좀 가을의 그 쓸쓸함을 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풀벌레가 추위를 피해서 침상 밑으로 들고 하게 되니까 뭔가 좀 으산한 그 배경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밤, 가을에서 가을밤이라는 배경을 알려주고 있고요. 가을비가 대나무를 울리고 풀벌레가 침상 밑으로 들고 하는 거 보면 가을 비가 끝이면 이제 겨울이 오겠지. 뭐 이 풀벌레 소리가 이제 잦아들면 겨울이 오겠지 하는 계절의 변함을 표현하면서 뭔가 앞날에 대한 우산함을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읽으신 시 9절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화발 문장수 문장나무에 꽃이 피니
월출 장원봉. 장원봉에 달이 떴구나. 유색 황금눈. 버드나무 빛깔은 여린 황금색이요. 이화 백설향. 배꽃은 향기가 나는 흰 눈 같구나. 녹수 구전경. 초록색 바닷물은 갈매기 앞에 있는 거울 같고 청송 학후병. 푸른 소나무는 학 뒤에 있는 병풍이라네. 우마 창포도. 비는 칼같이 생긴 창포 잎을 갈고 풍소 양유발. 바람은 머리카락 같은 버드나무 가지를 빗질하네. 부경 창해거. 물우리는 푸른 바다를 갈면서 가고 노할 청산래. 백로는 푸른 산을 가르며 오는구나. 화홍 황봉요. 꽃이 붉으니 누런 벌이 윙윙거리고 초록 백마시. 풀이 푸르니 백마가 노래하네. 산우 야명죽. 밤이 되니 산비는 대나무를 울리고 초충 추입상. 가을 되니 풀벌레는 침상 밑으로 드는구나. 김인후의 백년초회. 화홍소원 황봉요. 꽃이 붉은 작은 정원에는 누런 벌들이 윙윙거리고 초록 장제 백마시. 풀이 푸른 긴 뚝에는 백마가 노래하네. 이상으로 오늘 추구시 읽어보셨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